우리 이 산채는 시간과 싸움이죠. 심어서 바로 못 뜯어 먹잖아요. 최소 1년 내지는 길게는 5년까지 키워야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누가 뭘 주니까 잘 크더라, 뭐 비료를 치니까 산마늘이 엄청 커지더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복합비료를 갖다 산마늘밭에 막아다 뿌려. 잠깐은 좋은 것 같죠. 가을 돼 보세요. 산마늘 복합비료 많이 뿌린 데는요 거의 다 없어져요. 복합비료는 언제 쳐야 되느냐, 복합비료를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합비료를 칠 때는 우리가 우리 유박이라든가 개분이라든가 이태비를 우리가 밭에 재배 포장에 뿌리잖아요. 거기에 부족한 질소인산가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눈꼭대기에다가 정량의 3분의 1만 뿌리시면 돼요. 눈꼭대기다. 근데 클 때 갖다 뿌리면 다 녹아나요. 원래 산에서 크던 것들이라 화학성 비료가 바로 닿든가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눈꼭대기에다가 뿌리면 바람에 휘선돼서 날아가고요. 땅에 녹아서 서서히 내려가서 산마늘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넘어서 2월달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죠. 땅속에, 눈 속에서부터. 그때서부터 녹아 내려간 걸 양분을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또 이 유박을 쓰라니까 펠렛 많이 쓰시죠. 펠렛. 양양분들도 거의 펠렛 쓰셨죠. 펠렛 쓰면 큰일 납니다. 펠렛 추비로 쓰지 마세요. 그 기비용이지 추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쓰게 되면 불었다 말랐다 하면서 하충, 파리, 초파리 같은 경우 날라들어서 거기 알 쓸어 놓으면 산마늘밭 다 포장돼요. 신비단병보다 더 무서운 게 초파리입니다. 산마늘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펠렛은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마시고요. 그래놀 형태로 구슬처럼 되어 있는 그런 빨리 물에 담으면 빨리 녹아서 분해되는 그 그래놀 형태 그런 유박을 쓰세요. 똑같은 유박이더라도 우리가 추비를 써도 가능한 그런 유박을 쓰세요. 앞으로는 그 펠렛으로 된 거는 기비용 재배 포장을 조성한다든가 분굴해서 새로 앵길 때 기비용으로 쓰시고요. 그 추비로 쓰시는 것들은 펠렛 용도 펠렛 그 유박을 쓰세요. 그리고 그 노동력이죠. 노력.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갖지 않고 급해서 비료 채우면 망가지고, 또 노력을 꾸준하지 않고 그냥 방치라면, 제가 신안경 7년에 약 4년 전입니다. 바람에 우리 낙하산벌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메뚜기 바람에 따라 들어오죠. 한 번에 들어와서 그거 이틀만 냅두면 아주 입이고 뭐고 한 개도 없고 싹 긁어 먹어버리잖아요. 그때는 방법 없어요. 냉동약이라도 쳐서 잡아야 됩니다. 다 죽으면 인증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쳐놓고 약을 쳤으면 출하를 하지 마셔야 돼요. 분해될 때까지는. 그래서 약을 친환경을 하시고 유기농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살려놓고 봐라. 그 대신 다 분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하해라.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런 병해충이 인위적으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데, 뭐 바람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욕심이 많아갖고 누가 돈 된대 그러면 한 1000평, 2000평 한꺼번에 때려 심어요. 노동력 감안 안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은 한쪽에는 호박잎만 했고
한쪽에는 죽어 자빠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감안해서 재배 포장도 하셔야 된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돈으로 그냥 뭐 몇만 평 산에다가 그냥 울타리만 3.6km 친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수억 원어치 묘를 갖다 꽂고 동네 사람 동원해서 묘 심고 또 씨 뿌려서 실패하고 또 심어놓고 말라서 죽이고 또 풀을 못 깎아갖고 동네 사람들 모시고 매년 깎다 보니까 또 풀 비는 시기 놓쳐서 풀 키우고 그것도 안 돼서 또 산림조합에다 위탁 한 번 깎는데 1,000만 원인데 1년에 4번 깎는데 4천만 원. 근데 1년에 돈 나오는 거 한 2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산림에는 종자 최종 포장으로만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장례삼이 11년 됐습니다. 저는 장례삼 씨도 장례라고 안 하고요. 저는 산에 심은 인삼이라고 소개합니다. 천종씨가 얼마나 많고 그래서 장례삼이라고 합니까? 우리 인삼실 갖다 산에 개갑시켜서 최소한 더 장례삼이라고 하면 산에서 비료나 농약 안 주고 최소 2대에서 3대 정도 간 거래야 자부심 있게 장례삼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산에 심은 장례삼을 우리 홍천 홍천 쪽으로 나가다 보면 배째고개에 산에다가 2대 넘어간 장례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종자를 사다가 저는 개갑 안 시키고 빨간씨를 바로 뿌려놨던 거예요. 근데 요도도 이만큼씩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울타리 쳐놓고 인주가 다 훔쳐가요. 그 더덕도 여러분들 산에다 심어 보셨겠지만 아까 산에 훌럭가재끼인데 양지잖아요. 나물 심어도 안 돼서 더덕씨를 뿌렸어요. 이게 밭에 한 2, 3년이면 캐잖아요. 산에는 7년이 됐는데도 요래요. 11년 되니까 이제 엄지손가락만 해. 네, 그때 나무를 너무 간보를 하면서 간보를 너무 많이 했죠. 거기에다가 다 끄집어내렸잖아요. 장비로 다. 지피물도 없고 부엽토도 싹을 같이 끌어내리다 보니까 양분이 없는 거예요. 토양에. 얘네가 더덕이 안 까. 그런데 까보면 이런 홀 한 군데 더덕 한 뿌리를 가득 까면 더덕이 진동을 해요. 최고 상품은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11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캐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집이 사람들이랑 누가 오면 야 올라가서 캐 갖고 와서 야 너네도 먹고 나도 먹고 먹자. 아직까지는 팔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망하는 지름길을 많이 했죠. 일을 벌려놓다 보니까 사람은 필요하고 나이는 점점 많이 들어간 고령뿐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인건 비주리는 이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물 삶는 기계는 전번에도 소개했지만 못 들으신 사람을 얘기할게요. 여기 제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무를 레미콘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전자레인지에다 시금치 같은 거 데치려 물에 헹궈서 비닐봉다리에 넣었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데쳐져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고사리나 눈개승마 같은 경우는 10kg를 한 번에 데쳐 나오는데 2분에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취나물 종류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5kg 정도, 그 정도밖에 못 삶아요. 근데 물은 딱 한 바가지면 됩니다. 물. 근데 우리가 어머님들 가마솥에다 큰 가마솥에다 물 끓여서 한 3-4번 삶으면 물이 시꺼머니까 다 쏟아내버리고 또 다시 물 끓여서 다시 하려면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계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몇백 킬로 하는 거는 혼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사진은 요 사진은 이제 요게 폭이 넓어졌다 줄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장에 쓰시는 거 와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 폭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양산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높이가 1m 10까지 올라갑니다. 1m 10까지 올라가고 벌어지는 건 1m 80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랑에 맞춰서 폭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양산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물 삶는 기계를 그 김치 공장에 가서 보고요. 3분의 1로 축소시켜서 자외선 살균기, 고압 살균기, 그 다음에 콤비아로 해서 그냥 불호화로 해서 그 세척해서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절임 탱크. 이제 요거를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이 폭이 이렇게 벌어졌죠. 상자를 한꺼번에 10상자까지, 작물이 있는 거는 10상자까지 칠 수 있고요. 상자를 포개해서 쌓는 거는 50상자에서 40상자까지 한꺼번에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제가 상자 재배를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요거 인공토양, 저는 상토값이 우리 한 포에 한 8,000원, 6,000원 하잖아요. 근데 대량 상자 재배를 대량 생산하려다 보니까 상토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토 한 포 값 가지고 저는 최소 10포 정도의 인공토양을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이제 배합기도 이렇게 직접 유압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제가 인공토양을 만들어서 상토로도 쓰고요. 재배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폭이 이렇게 좁아들어요. 요 깡통에 벌렸을 때 이렇게 넓어지죠.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좁아들어요. 그리고 이게 착 가라앉게 내려앉았죠. 이게 짐을 딱 들으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최초에 개발할 때 한 3년 전에 개발을 해서 이렇게 높이 조절도 되고 폭절.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이런 장비 없습니다. 저 뒤에다 로타리, 분무기, 그 다음에 자주식, 지금까지 퇴비 살포기를 보면 지 혼자 퍼씻는 퇴비 살포기는 없죠. 그게 풀옵션으로 저기 다 장착이 됩니다. 밀도까지 실게끔. 그래서 그게 지금 특허 출원 다 됐고요. 지금 저 전라남도에서 지금 그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다 해놓으면 하나가 부러지고 다 해놓으면 하나 부러지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되면 완제품이 나와서 아마 양양질산한테도 와서 저거를 한번 시연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우스에 들어가서 로타리도 지 혼자 치고 약도 혼자, 우리 약 100m, 200m 끌고 다니려면 4명, 5명이 붙잖아요. 근데 혼자서 약 치고 다니고 헛골로 다녀서 약도 다 치게끔 그렇게 돼 있는 장비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실패했던 거에 돈 14억 까먹은, 저는 미신짓거리를 해갖고 제가 14억을 까먹었던 거고요. 자, 여러분들 참 점심 드셨는데 저거 무슨 떡 같아요? 이건 우리 나물 곰치 넣어갖고 저기, 이건 찹쌀이 아니고요. 옥수수, 찰옥수수입니다. 찰옥수수. 찰옥수수에다 곰치 데쳐갖고 인절미로 제가 산나물 축제 할 때 이렇게 해서 떡매로 쳐서 했던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쓸 수 있는 저 기계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느 집집마다 안 쓸 수 없는, 마을에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집집마다 다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마 제일 많이 쓸 거야. 이 앞전 그림에 있었어요. 방앗간문화입니다. 방앗간문화. 우리 6차 산업의 기본입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6차 산업 해갖고, 6차 산업이 뭐죠? 재배, 가공, 유통, 판매, 관광과 어우러지는 게 6차 산업이잖아요. 자, 마을에 방앗간 문화가 있으면, 자, 기름도 짰죠, 고춧가루도 빻죠, 그 다음 세척 탱크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가을에 김장할 때, 나물 씻을 때, 나물 스팀이 있으면 나물 삶을 때 다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 욕심들이 많으셔갖고 가공공자는 나 혼자 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1인 4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공동으로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은 공동으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계 전투를 하면 돈을 절대 못 법니다. 공동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돈을 벌지 각계 전투를 하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방앗간 문화를 마을회관하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세척하든가 나무를 삶든가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고춧가루가 됐든 들깨가 됐든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거 마을에다 전시해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신뢰성 있게 즉석에서 빻아주고 즉석에서 짜주고 즉석에서 절임 배추 해드리고 나물 즉석에서 염장해서 드리고 얼마든지 가능한 게 방앗간 문화입니다. 방앗간 문화. 예?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마을 리더도 계실 것이고 또 마을에 그래도 뭔가 분야회든 뭐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6차 산업 무슨 공장을 져서 무슨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닌 내가 농사를 지면서 할 수 있는 6차 산업은 농업인에 맞는 6차 산업이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장아찌해서 팔고 싶죠? 대박 터질까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예? 제가 장아찌 한다면 전 쫓아다녀서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뒤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귀농귀촌이랑 실제 농업을 하면서 이 산채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산채 재배를 FM대로 했다. 있습니까? 그 예정지에 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거대로 하셨나요? 최소한도 한 달 전에 인삼포처럼 두둑하게만 물 빠짐 좋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저기 한 분이 저기 그 선만을 갖고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물 빠짐이 안 좋은데 과습이 된 상태에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또 요새 낮에는 아주 여름같이 덥고 밤에는 서리가 오잖아요. 모잘록병, 무름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입이 누렇게 시들고 그 다음에 노루가 뜯어서 입을 가해하고 사람이 밟았든가 뭐 짐승이 밟았든가 해서 말은 큰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흰가루병이나 뭐 이런 건 줄 알고 이렇게 뿔을 보니까 그런 신비단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름병이고 그건 큰 문제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정지 준비가 아주 중요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고 생산 기반을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또 여기 양양군에 계신 분들끼리 발전을 하려면 여러분들끼리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웃의 농장을 같이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창피해서라도 배운 거 제대로 하실 것이고요. 또 풀밭 안 맹길 것이고요. 배운 대로 환경 조성하실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움직여서 멀리 가서 견학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끼리 여태까지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 농장 포장에 가면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공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견학을 많이 댕겨보셨잖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깔끔하게 한 사람이 있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돈 버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벌려놓은 만큼 인건비가 박살나고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나 적게 하더라도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장땡이고요. 남은 1kg에 10,000원을 파는데 나는 1kg에 5,000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끼리 공유를 하는 길은 여러분들끼리
돌아가면서 보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파느냐, 도매시장에 갖다 물량이 많으면 도매시장에 팔아야 되고, 남는 잉여 물량은 저기 도매시장 갖다 팔아야 되고, 직거래로 파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거래,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들이 하는 생산 기반을 좀 많이 보시고요. 카피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농장에 맞게 하세요. 남들이 잘 됐다고 해서 그거 따라하면 돈만 쳐들고 실패하면 다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해서 아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그럼 서로 평가를 해서 아 그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잘 키운 것도 보시고요. 못 키운 것도 보셔야 돼요. 잘 키운 데만 보시면 안 돼요. 못 키우고 죽이는 걸 봐야 돼. 죽이는 거. 살리는 걸 보시는 거는 관리를 잘하면 잘 살려요. 죽이는 게, 죽이는 걸 알아야, 이게 뭐, 왜 죽는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이는 연습도 해봐야 돼요. 죽이는 연습 간단해요. 약을 세게 쳐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말 안 듣는다고 약, 정량 넣으면 정량 안 넣어요. 꼭 더 넣어요. 그죠? 비료, 잘 크라고 비료 정량 넣으려면 정량 절대 안 넣어. 한 바가지든 뭐 두 바가지는 더 넣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한 번 줄 거 두 번에 나눠주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남이 하는 거, 뭐 써서 이게 좋아졌냐, 그거 봐갖고 그냥 그거 사다가, 두 번, 세 번 칠 거 한 번에다 왕창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이는 연습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량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